네, 그 유치권 들어가는데 그죠? 무슨 건? 유치권, 그치? 유치권 들어가는데 여러분 유치권은 그지? 유치권은 그지? 116페이지 도약서 116 유치권인데 여러분 유치권은 이제 담보물권인데 그지?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당권이 있는데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다? 채무자다 그지?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돈 안 빌려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침해 놓는데 요 채권자를 저당권자라고 그러고 그 이제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한다 그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돈 빌려주고 갑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갑은 두 개의 지위가 있다. 채권자의 지위와 저당권자 지위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확보해 놓는데 보통 을이 돈을 빌고 을집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을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 또 은행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공하세요 해서 근데 을이 새빵 산다. 무슨 빵 산다? 새빵. 그래서 친구 병한테 부탁해서 친구 병집에 저당권 설정했다.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됐다. 이럴 때 병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채무자일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됐을 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지 않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섰다. 그럼 물건을 보증선 사람은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하네.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그지? 자 하는데 그럼 어쨌든 이 물건을 침해 놓는 거를 이걸 무슨 물건? 담보물건이라고 그러는데 그지? 그러면 이 담보물건의 주목적은 요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요 물건을 팔아서 자기 돈 먼저 챙기는 거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런 말 쓰거든. 그럼 항상 담보물건은 요 채권 존재를 전제한다. 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담보물건의 주목적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우선 변제가 주목적이다. 그래서 항상 담보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한다? 채권, 피담보 채권 그지? 하는데 그럼 요거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무자 집도 괜찮고 제3자 집도 괜찮고 그지? 근데 유치권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 시계를 점유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채권을 발생시킨 무슨 차? 자동차 점유 그 다음에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있는 목적물 옷을 점유하는 거 이걸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유치권의 특징은 뭐와 관계있는 물건?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건? 유치권. 그럼 만약에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그럼 질권은 채권하고 관계없는 질권 대표적인 건 무슨 포? 전당포. 전당포 아무나 가면 아저씨 10만원만 빌려주세요 하면은 됐습니까? 너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명품 가방 뭐 이렇게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이걸 무슨 건? 질권. 그럼 질권은 채권과 관계없어도 관계없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그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다. 근데 건축주가 부도나가 도망가 버렸다. 건축대금 못 받았다. 건물을 점유하면은 무슨 건?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과 관계있는 목적물 건물. 그걸 뭐냐면은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여러분 유치라는 단어가 무슨 치? 점유, 불건지고, 근데 그러면 아까 시계 수리지만 시계를 수리하고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뭐 소유자든 그 시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든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시계 수리비 안 줄 때까지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누구에게나 시계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무슨 건? 유치권. 뭐로서? 유치, 점유로서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심지어는 경락인이 왔다 하더라도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갔더니 무슨 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유치. 그럼 만약에 그게 유치권이 맞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는데, 그게 만약에 유치권이 맞다면, 일단은 경락인은 그걸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유치권자는 무식하다. 유치권자는 무식하기 때문에 안 끼워준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로 하는데,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해. 그럼 민법에 있는 전형담보 대표적으로 저당권, 부동산을 찜하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으면 뭐 질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뺀다 이게. 유치권은 빼고 여기 무슨 권? 전세권을 집어넣는다. 예? 전세권 안에 무슨 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전형담보 하면 뭐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렇게 하고, 그럼 민법에 없는 담보를 비전형담보라고 그러는데, 됐습니까? 무슨 담보? 그럼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원칙이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되지만,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저당권, 그러지 말고 소유권 이전. 너 집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놔라. 이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러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나 채무자가 갚든 안 갚든 관계없고, 안 갚으면 소유권 취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놓는 이걸 가등기 담보, 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하는데, 여기에도 비전형 담보에도 유치권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안 끼워. 그래서 유치권은 뭐 전형 담보에도 속하지 않고, 민법이 있으니까 전형 담보에 가깝지만, 전형 담보 이렇게 할 때 저당권, 질권, 전세권 하지 유치권 안 끼워주고, 비전형 담보에도 안 끼워준다. 왜? 유치권자는 뭐 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나는 우선 변제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뭐만 주면 돈만 주면 나는 물건 반환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 그럼 담보물건의 주목적은 뭐 전형담보든 비전형담보든 돈 받는 게 주목적인데, 그걸 피담보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인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다섯 글자 우선 변제권 하면 이렇게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없고, 위아래도 모르고 순위도 모르고 물상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단지 아까 뭐 무슨 유치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건이다? 유치권이다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에서, 그럼 유치권의 기본적인 특성, 중요한 걸 한번 모아보자. 유치권의 특성인데, 됐습니까? 유치권의 특성인데, 자, 1번 법정담보물건입니다. 아까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법정담보물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담보물건? 법정.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건축업자가 건축대금 못 받았다, 건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는데, 부동산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무슨 적효력? 유치적 효력. 무슨 적효력? 유치적 효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점유. 그럼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이전했다는 말은 점유를 무슨 실?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한 유치권은 된다. 자, 요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 간접 점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고급 시계 수리했습니다. 한 3억짜리 시계를 수리했는데, 됐습니까?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찾아갈 때까지 어디에다가
은행 금고에 일시적으로 임치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무슨 접? 직접. 시계 수리점은 유치권자는 무슨 접? 간접. 에 의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중요하다. 잘 나온다.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를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채무자를 무슨 접? 직접.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되겠으면 곧 잘 나온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O. 근데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하면 X.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그냥 공짜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이게?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먼저 깔아가는데, 그럼 결국 아까 유치권은 5자, 우선 변제권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 같다? 우선. 예를 들면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까면은 다른 권리자보다 뭐 한다? 우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당권은 표시만 해놓거든. 등기. 그 다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채권 오직 계약한 사람이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는 걸 이걸 무슨요? 추금력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을 때는 유치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7번째 무슨 력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8번째 파산시 됐습니까? 파산시 무슨 건이 있다? 별제권이 있다 하는 거. 그러면 유치권은 여러분 아까 전형 비전형 다 비워주지 안 끼워주지만 담보적 성격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하면은 그 물건에서 자기 건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별제권은 항상 파산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그 다음에 9번째 담보물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저당권에서는 완불함 하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걸 부정성이란다. 예? 됐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시계 수리하고서 당연히 시계 잡아놨잖아요.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돈 갚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돈 갚았다. 어쨌든 돈 받았던 갚았다. 당연히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담보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무슨 성이? 부정성이 가장 어떻게 하다?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기억하는데 요거 여러분 유치권 대표적으로 병의 시계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 요거 꼭 기억한다.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단 말이지. 뭐 했다? 고장났다. 그래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부탁해서 맡겼습니다. 그럼 요 수리업자죠. 그지? 그럼 수리업자는 수리했다. 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맡긴 사람을 무조건 무슨 자? 채무자라 하잖아. 그지? 그럼 또 요 수리업자를 무슨 건자라고 그럽니까? 유치권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맡긴 사람을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처음부터 채권 이거는 왜 이러냐면 처음에 채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지? 근데 저당권은 처음에 항상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물건을 찜하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그러나 유치권에는 설정자가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유치권 설정자처럼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는 사람 요거 무슨 대인? 임대인. 같이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10번째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되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자,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순위도 없습니다. 순위도 없고 13번째 대신에 뭐는 있냐면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은 있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담보에서는 경매는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인데, 요거는 아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러면 경매하지만 자기가 못 챙겨갑니다.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먼저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러면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된다.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은 경매에서 자기 거 챙기면 되지. 맞습니까? 보고. 그 다음에 14번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번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물상 대위성이 없고, 그럼 16번째. 자, 여러분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이 뭐 한다? 승립한다. 이게 승립 요건이다. 그래서 변제기가 아직 안 되면 유치권은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17번째. 자,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무슨 담보 물건이지만,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됐습니까? 요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자, 시계를 수리하면서 아저씨 유치권 인정 안 해요.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줄게요 하니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무슨 K, 오케이 하면은 유치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제 특약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무슨 특약 가능하다? 배제 특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18번째. 자, 근데 여러분 또 만약에 시계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주잖아. 계속. 그럼 새 시계는 10만원. 내가 지금 수리비는 2만원인데 아까 경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경매하는데 98만원 듭니다. 새 시계 10만원인데 경매하는데 98만원. 경매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럴 때는 그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주는 거, 이걸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간이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없다. 어디에서는 없다? 저당권에. 근데 요거는 무슨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도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 19번째. 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자, 시계 수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유치권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는 돌려줘라 이런데, 근데 유치권자가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지만 내가 수리비 못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하니까 판사가 너는 그럼 뭐 시계 수리비 주고 너는 시계 돌려줘 하는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이렇게 한다. 예?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상한급부 판결을 다른 말로 일부 성소 판결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부 성소, 일부 패소 판결 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0번째 20개만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은 아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고,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은 동시에 거꾸로 너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자, 유치권은 뭐 목적물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동시행항변권은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피담보채권과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연성. 그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연성에서. 근데 유치권은 이건 물건이고 동시행항변권은
이 채권의 기능인데 요 두 개는 다르지만 무슨 존, 조금 이따가 했지만 무슨 존, 병존할 수 있다. 같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나오면 요 20개 가지고 할 수 있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 더 하면은 뭐 몇 개 하느냐? 그럼 저 마음이잖아요. 뭐 30개 하려면 30개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럼 아까 좀 만약에 유치권자가 했는데 가보니까 경락받았는데 유치권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주장하는 자가 있더라. 자, 그러면 유치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느냐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21번째.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고, 그런 경우는 경락인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그럼 또 요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OX, X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유치권자는 돈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하지만 거꾸로 경락인은 돌려받으려면은 뭐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요거 하고, 근데 경매 신청 후에 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자, 그럼 좋다. 여기 21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거?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무슨 담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자, 그럼 좋다. 유치권에서 무슨 건에서? 유치권에서 뭐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 발생하는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첫째,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누구 물건? 타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다. 그럼 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건이 될 수 있다? 유치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고? 결연성이 있고, 그럼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무슨 건? 유치권. 그지? 자,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수리비, 세탁비, 비용, 손해배상인데, 요 두 개는 이미 끝났다.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인데, 시험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비용 들어가는데, 비용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임대차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무슨 차를 가지고? 임대차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무슨 차를 가지고? 임대차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여러분 요 임대차 아까 그지?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뭐? 종료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비용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비용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반환을 거절하면서 비용받을 때 물건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이게 불법 점유 아니고, 그럼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유치권 행사하면서 뭐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요렇게 끝나고 나서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비용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뭐 했다? 반환했다. 반환한 경우는 몇 월 안에 몇 월 안에 6월 안에 못 받으면은 비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무슨 기간? 제척기간.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요거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자, 근데 나가세요. 임대차.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들어갔다 이게.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이게. 이거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상환청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203조 비용 상환청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비용 상환청권은 있지만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요거 잘 했는데 이게. 그래서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간 비용 상환청권은 있지만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요거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차를 가지고 잘 내는데, 됐습니까? 임대차를 가지고 잘 내는데, 자,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아까 이거 지상물 매수청권. 비워줄 수 있다. 전세권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권. 이 경우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매매대금, 물품대금, 그럼 공사대금은 유치권 됩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뭐 명의신탁, 무슨 신탁? 명의신탁. 뭐 그 다음에 요 되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요렇게 해서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요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결연성. 그 다음 목적물의 점유와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예. 자,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무슨 차 수리했습니까? 자동차 수리했단 말이지. 자동차 수리했는데, 자, 소유자가 아저씨 내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와서 너무 바쁘니까 자동차 주면은 내가 요 근처 사니까 저녁 때 수리비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믿고 줬다 이게.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고,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근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자동차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오일비를 받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입니다.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언제 발생하고? 빨리. 옛날에 이번에 우연히 그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을 점유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현재 그 채권이 목적물의 뭐 중에? 점유 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비용 끝났잖아요. 그냥 비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 근데 걔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걔는. 자, 걔가 지나가는데 사람 다리를 물었습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불법행. 치료비 3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걔가 고급개인데 소유자가 와서 걔 주세요. 치료비 줄 때까지 걔 줄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건 하자로 인한 뭐로 하는?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여러분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치권 됩니다. 뭐로 인한? 물건. 근데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걸 뭐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손해배상인데 이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건, 누구 물건 빨리 타인의 물건. 누구 물건?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면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면은 누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사람 하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렇게 해서 자, 그래서 불법행 손해배상금도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러분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입니다.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자, 요 경우에는 무슨 이행이면서 아까 동시행이면서 동시행과 유치권이 무슨전 병존 하는 경우다 이랍니다. 무슨전 병존 자 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무효 취소 됐을 때 자 그럼 좋다. 매도인 매수인 자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그지?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럼 처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매도인은 뭐? 물건. 매수인은 뭐? 대금. 자, 물건 눕고, 매도인 거.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은 박치기를 동시행이라잖아요. 예?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누구 물건?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 물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수인. 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도인. 그지? 근데 요게 이제 무효 취소됐단 말이지. 자, 무효 취소되면 요 포인트 여기 있잖아요. 뭐 반환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자, 그럼 좋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 매매가 무효 취소돼가 반환받을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자 근데 지금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누구 물건? 매도인 거냐? 타인의 물건. 됐습니까?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너 내 돈 안 주면은 금방 뭐래 너 내 돈 안 주면 물건 줄 수 없다. 무슨 이론상 무슨 건? 유치권. 그러면 이제 규칙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 타인의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그래서 요 반환할 때 무효 취소 반환받을 때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무슨 존? 병존. 그래서 자기 물건일 때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될 수 없다. 지문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타인의 물건은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할 수 있대. 예.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사실관계는 신발 바꿔 생각하나? 무슨 발? 신발. 우산 바꿔 들어갔단 말이야. 때문에 내 우산 상대방 내 우산 반환받을 때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너 내 우산 안 주면 너 우산 줄 수 없다. 무슨 건?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118페이지 쭉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되겠습니까? 예.
뭐 쭉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넘어갑니까? 저당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건? 저당권. 요 두 개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이제 또 부수적인 거는 무슨 풀이 할 때,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제가.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몇 점 받을 수 있게? 몇 점? 70점. 했잖아요. 누가 100점이라고 나와니? 됐습니까? 70점만 받으면 합격한다. 몇 점만 받으면 70점만 1차 합격하거든. 왜? 학원 다녔다 50점은 나오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60점이 어렵거든. 60점이 딱 되더라, 이게. 그래서 그럼 1차는 두 개 해서 120점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개만 70점 받았다. 무조건 무슨 학원 한 6개월, 8개월 다녔다. 무슨 합격? 중합격 가는 거지, 뭐. 한 개 70, 욕만 조금 쓰면은 70점 받을 수 있대, 이게.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잠깐 저당권 갑니다. 무슨 건? 저당권 가는데, 저당권은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123페이지부터 보는데, 이게 몇 페이지? 123페이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당권자는 누구라 해요? 저당권자는 누구? 채권자, 채무자인데, 여러분 저당권자는 무슨 자다? 채권자, 그지? 그럼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그지? 그래서 원칙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돈 빌려주고 저당권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정액의 채권을 이전했으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럼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은 유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무조건. 그래서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계약하면 유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 돈 빌려준 채권자 이름으로 저당권 해야지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계약하면 유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돈 빌렸는데 정 이름으로, 돈은 을이시고 정 이름을 채무자로 하면 유효, 무효. 역시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그렇게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제3자 이름으로 채무자 하면 유효, 무효.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효, 무효. 근데 그 설정 등기 있잖아, 그지? 설정 등기에서 다섯째 줄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은 됐습니까? 누구 이름으로도 제3자 이름으로 뭐 저당권, 뭐 채무자, 저당권 하는 계약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기억하고. 자, 2번 갑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그지? 여러분, 등기는 무슨 요건이냐면 성립 요건입니다. 무슨 요건? 다시, 저당권 등기는 무슨 요건? 성립. 언제만? 성립 설정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계속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권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말소됐다. 성립할 때 정확했는데 실체 관계없이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랍니다. 그럼 자, 불법 말소 했습니다. 등기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불법 말소 후 다시 뭐 불법 말소 후 뭐가 된 경우 경매 한 경우는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담. 왜?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잖아, 그지? 그럼 1번이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자, 여러분 아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객것. 그러니까 말소되지 않고 있었어도 소멸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고 매수위로 배당 1순위. 근데 말소됐기 때문에 뭐만 못 받았다? 배당만 못 받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배당만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그런 거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 말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럼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그 가로에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다른 말로 가로에서 뭐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무인데 채무자 집에다가 요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요 채권 돈 1억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서 저당권 설정 갑이 을에게 기계 2억짜리 팔고 됐습니까? 돈은 외상으로 하고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럼 갑이라는 팥줄부 아줌마가 을집에 3년간 일해주고 돈은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일한 을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럼 을이라는 가수가 됐습니까? 을이라는 가수가 미리 선불금 얼마 받고 2억 받고 나중에 빵꾸 내면 얼마 주기로 하고 4억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누구 나이트클럽 이름 앞으로 갑 나이트클럽 이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채권 뭐 없다? 뭐 없다? 제한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없다? 제한 없다 제한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무슨 물 인도 청구권도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제한 없고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단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물건을 실행해서 돈으로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반드시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 그래서 그 방가로 2번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채권일 때 끊고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한 이를 뭐 해야 한다? 등기.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법정저당권 갑니다. 여러분, 법정저당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토지임대차에서 딱 지상권하고 비슷한 게 토지임대차죠. 그지? 맞잖아요. 그럼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다시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 뭘 지었다? 건물. 했는데 그럼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지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임대인이 자기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임차인은 뭐를? 건물을 압류하면은 몇 년 차임을 안 줘가지고 2년. 이제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은 저당권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되겠습니까? 몇 년 연체? 2년. 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법정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법정질권은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다시 뭐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하면은 됐습니까? 임차인은 뭐를 압류하면은 동산을 압류하면은 무슨 질권? 법정질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하면 무슨 차가 나와야 되노? 임대차 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가는데 자, 5번, 6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5번, 6번 특징이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범위 붙으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범위. 되겠습니까? 뭐? 범위. 그러면 여러분 5번은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줄치고. 여러분 항상 제목이 중요합니다. 안에 내용 별 볼 일 없고 제목을 이해 못하면 내용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피담보 채권 범위 이거 뭐 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 범위는 뭐가 나와야 되노? 경매대금. 무슨 시? 경매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그걸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럼 우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끝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야 등기 안 되면 무조건 어디로 가노? 끝순이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일이 일일이 자 등기돼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여러분 여기서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밀려 있을 때 자 변제기와 이자가 된 게 이자 다시 무슨 자? 이자 하면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는 그러면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이자 몇 년? 4년께 밀려 있어도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1번 갑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만약에 1번 갑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 거? 4년 거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자 하면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근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여기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무슨 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 다른 말로 무슨 분리행? 채무분리행으로 인한, 무슨 분리행으로 인한? 채무분리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왜 1년분으로 배당하노? 와! 왜 후순위 권리자 보하노? 왜 후순위 권리자 보하노? 선생님 그렇게 물으니까 말문이 막히잖아. 왜 후순위 권리자를 보하냐고. 어? 어? 이 이자와 이 이자는 어떻게 다르노? 그렇지. 여기에 여러분 보통 때는 이자는 보통 5%인데 돈 갚아라 안 갚았잖아요. 돈은 갚아라 언제 할 수 있노? 변제기. 갚아라 안 갚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체류를 해서 연체류를 해서 이자는 무슨 등? 폭등하잖아요. 고율 이자로 받잖아요. 그래?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1순위가 갑인데 됐습니까? 언제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변제기. 야 돈 갚아라 했더니 돈 갚지 않더라. 그럼 이자가 무슨 등? 폭등하잖아요. 이때 이자와 이때 이자의 이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 폭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돈 갚아라 해갖고 안 갚고 오히려 만약에 자기가 1순위인 경우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면 1순위 같으면 야 제발 갚지 말고 뭐 하자 오래 끌자 이러잖아요. 왜? 이율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쭉쭉쭉 늘어나면 누구께 줄어드노? 후순위께 줄어들죠. 누구는 좋고 1순위는 좋고 선순위는. 그래서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왜? 이자가 고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는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받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몇 년분? 1년분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분을 초과한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피담보 채권 범위 하면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근데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 하면 실행비용. 자, 3번이 경매를 신청해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하고 3번은 비용만 더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행비용은 몇 순위? 1순위 하고 그 다음 또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 두 개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피담보채권 범위 빨리 뭐 가지고 내놓 빨리 범위를 가지고 내는데 뭘 가지고 내냐면 지연배상을 가지고 내는지 몇 년분? 1년분. 뭐가 나온지 뭐가 나올 거다 이게 예상 가능해야지. 그냥 알았다 이러면 안 되니 하고 뭐가 중요한지. 그러면 이제 이제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노? 주어 무슨 그럼 시험 문장에서 채무자 나오면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권자 얼마 받아야지? 전부. 채무자 무슨 부? 전부. 여러분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 없다.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민법에 채무자 보호 없다. 여러분은 자꾸만 채무자 약자이다.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권자 얼마 받아야? 전부. 만약에 못 갚았다. 실행한다. 경매대행에서 몇 년분? 1년분.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래서 여러분 채무자 주어 넘어 무슨 부? 전부. 채무자 넘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그럼 만약에 채무자는 지연이자가 5년께 밀려있다. 얼마? 무슨 1년? 채무자 전부지. 확 집어간다 얘. 됐습니까? 지연이자 5년 밀려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근데 이제 실행해서 배당받을 때는 몇 년분만? 1년분만. 그렇지. 채권자 선수. 그 다음에 또 잠깐만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습니다. 채무자 이외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갚는다. 얼마 갚아야? 그런 경우는 저당권자가 실행했을 때의 배당받는 금액만 갚으면 되거든. 그걸 뭐라 하냐면 피담보채권,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채권 범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피담보채권 범위 이렇게 안 하고 5자 피담보채권만 이렇게 하네. 되겠습니까? 자, 다시 돈 갚습니다. 집중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게. 그 이제 밥 먹기 전에는 이렇게 잘하는데 밥 먹고 나면 그다음 그래서 힘들다. 지금 이제 막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자, 채무자는 하면 얼마? 전부. 무조건 전부. 지연이자 5년권 밀려있다. 5년권 무슨 부? 전부. 근데 채무자가 채무자 앞에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나오면 5자 피담보채권만. 다른 말 풀어라. 빨리 무슨 일이? 일일이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누고. 그게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읽어보면 끝나고, 그지? 원본은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무슨 부? 전부. 그지? 이자도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이자하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다. 이것도 기간에 뭐 없이? 제한 없이. 그게 중요하다. 기간에 뭐 없이? 제한 없이 무슨 부? 전부 담보된다. 근데 위약금도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담보되고, 실행비용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무슨 희? 당연히 그지? 담보되고. 지연배상 시험 문제 나온 데 있잖아요. 지연배상은 다른 말로 지연이자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해서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담보됩니다.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성 후순위 권리자 기타 제3자 다른 말로 일반 채권자를 뭐하기 위해서? 보하기.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자, 채무자가 나오면 무슨 부? 전부. 그렇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1년을 초과한 지연배상도 전부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마여 대신하여 변제할 때는 몇 년분? 1년분의 지연배상만 변제하면 그걸 5자 피담보채권만. 그럼 이와 같은 법리는 건전항에서 최고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건저당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 건저당에서는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는데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최고액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X.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마음대로 하지 마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최고액도 그대로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됐습니까?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권자 얼마 받아야? 전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건저당에서 최고액 시험 문제 나온다. 최고액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면 OX. X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X 누구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최고액은 지연배상 저당권에서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목 외워야지. 피담보채권 하면 무슨 일이? 일일이.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배당. 경매대금 우선배당. 그걸 피담보, 보수띠도 해가 외워야 된다게. 그럼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 있지 않아도 하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럼 만약에 지연이자 5년 밀려있다. 채무자,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뭐? 1년분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 그죠? 목적물의 범위. 요거 하고, 뭐, 반모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코 보니까 어떻노? 물건 끝내고 오늘 술시로 가겠네, 이러지. 맞잖아요. 딱 느낌 오잖아요, 하면. 뭐를 끝나야? 물건, 무슨 저당, 근저당까지 간다, 이 말이지, 뭐. 그럼 2시간 하면 또 근저당 끝낸다는 거지. 1시간 만에 끝내라면 끝냅니다. 달리면 되거든. 근데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건까지 하고, 욕심은 이제 계약법 더 하고 싶은데, 하면은 무슨 붕어니까? 멘붕어니까. 자, 요거, 뭐, 목적물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뭐, 목적물의 범위. 그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은 됐습니까? 선생은 언제 평가받냐면 시험 치고 나면 평가받습니다. 뭐 쳤는지,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거든. 뭐 쳤는지 사기. 천생이가 나온다 했는데 나오면은 사기 안 친 거고, 안 나오는데 막 나왔다 얘기하면 그거는 뭐 사기 친 거지. 나온다. 민법은 나오게 돼 있대. 이때까지 해가지고 요거도 먹은 적 없다 하고 진짜. 자, 그냥 한번 보는데 몇 개? 4개. 4개인데 요 부합물, 종물, 두 번째 과실,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물상대위. 여기서는 뭐 시험이 물상대위 있고요. 여러분 전에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물상대위가 잘 되는데 됐습니까? 뭐 과실도 잘 여기는 잠깐 좀 한번 보는데 여러분 부합물 종물 나오면은 무슨 물? 부합물 종물 무조건 나오면은 기본이 뭐냐면은 백조 이항. 몇 조 이항? 백조 이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근데 이거 무슨 규정이냐면은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고, 과실은 나오면 항상 뭐 과실은 나오면 규칙이, 과실 나오면 규칙이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무슨 자가?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거지, 그지?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토지와 건물은 뭐다? 별개다. 그지? 이거 하고, 물상대위 하려면 저당권이 뭐야? 소멸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됐습니까? 기본 뭐고? 베이스고, 요 4개가 빨간 게 돼 있어야 이런 게 되지. 막 책 읽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법과목은. 여러분 이제 요 한 물건 3번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미치겠던데 이제 보니까 조금은 무슨 이런 거잖아요. 들을 때는 알잖아요. 안 외워지는 거는 그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들을 때도 알잖아요. 이제 들을 때 막 힘들지 않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철생이가 한국 사람인데 저 중국말을 하는지 그냥 샬라 막 하는데, 그죠? 이제는 말도 다 알아듣고, 맞다. 그럼 이제 저거 뭐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외워갖고 머리.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근데 이제 부합물 종물은 백조이 아닌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물이 매매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근데 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특약으로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원칙. 그러면 무조건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은 당연히 미치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은 전후 불문하고 다시 뭐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다. 무슨 뭐한다? 미친다. 그럼 미치면은 그걸 부합물 종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락인. 됐습니까? 뭐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다. 그럼 시험은 미치는 거 나옵니까? 안 미치는 거 나옵니까? 안 미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첫째, 뭐로?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정당권은, 여러분 정당권은 하면 지상권, 전세권이면 정당권에 하고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갖다 붙인 사람이 소유하거든. 갖다 붙이는 사람이 소유하고 거기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끝. 그렇게 한다. 딱 핵심만 쥐고 있으면 끝나거든. 자, 부합물 종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부합물 종물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후에 부합한 물건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치는 건 딱 두 개.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정당권은 정당권은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갖다 붙이고 독립성이 있으면 그거는 갖다 붙인 사람이 소유하니까 거기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건 딱 몇 개? 두 개. 이후에 갖다 붙였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무조건 전후 불문하고 끝.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거. 그 다음에 과실은 자, 일단은 여러분 저당권은 찜 표시만 해놓고 보통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설정자가 점유하잖아요. 그지? 누가 점유한다? 설정자. 자, 실행 전에는 실행 전, 실행 후 이렇게 나누거든. 실행 전에는 누가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가 무슨 수취권이 있고 설정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고, 그래서 결론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실행 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설정자가 과실 수취권이 없고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끝.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린다. 이게 줄쳐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막 여러분 줄쳐 갖고 읽으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책에다 막 줄만 쬐까맣게 쳐놨거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요거 실행 전에는 원칙 설정자 점유하고 있고 설정은 수취하기 때문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 실행 후에는 설정자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인데. 그럼 토지도 있고 그러면 건물에만 저당권 했다고 어디에만 미친다? 저당권. 토지만 했다. 뭐만? 토지.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우리 이미 다 했다. 여기 무슨 경매? 토지에만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친다?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치? 여기서는 무슨 경매? 일괄경매. 끝. 다 끝났다. 원래는 일괄경매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이미 법정상권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지? 저번 목요일날 했잖아요. 그지? 무슨 경매? 꼭 외워야 된다.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다르면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럼 물상대위 들어가는데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자, 집이 불나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하잖아요. 예? 일단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 근데 여기에 해필 무슨 보험? 화재 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지. 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화재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이 아까 전세권자는 무슨이 미리 압류하면은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돈 받을 수 있다. 근데 자, 그러면 좋다.
어쨌든 집이 불나가지고 집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해필 여기에 화재보험금이 들어있다. 화재보험금을 누가 받기 전에? 소유자가 받기 전에 하면 이거 뭐 청구권을 무슨 권을? 청구권을 누가 압류? 누가? 저당권자가 압류. 근데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야? 참가.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만 물상대위 있다. OX, X.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야? 참가. 그럼 어쨌든 소유자가 받기 전에 압류, 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럼 만약에 토지의 저당권인데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수용보상금. 그럼 수용이 되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왜? 수용은 무슨적 취득이니까? 원시적 취득이니까. 그럼 이런 수용보상금을 수용기간으로 받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좀 됐습니까? 요거 두 개. 자, 요거는 기본.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 잘 나오네. 요거. 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무슨 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자, 요 옆집에 사는 병원 실화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일단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그 소유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누가 빨리 저당권자가 뭐 압류, 미리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래서 요거 잘 된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옆집에 사는 병원시라. 그래서 자, 근데 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집을 팔았습니다. 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자, 매매 대금에 물상 대위 있다 없다? 없다. 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중에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물품 대금 요 세 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물상 대위 없다. 끝.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뭐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하고 나중에 밥 먹고 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건 1시간 그지?